네, 자 오피니언 뷰입니다. 오피니언 뷰에서 이제 일단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을 좀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이 거침없이 올라요. 왜 이렇게 사정없이 올라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 올랐다. 이달에도 한 3조 거의 4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네, 외국인이 왜 주식을 샀느냐?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경제 회복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OECD 선행지수 보면은 선진국 경제는 회복됐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5개국 경제는 오히려 둔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행지수가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최근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 비중이 26%고요. 아시아 쪽으로 50% 이상이 차지하거든요. 그럼 아시아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산 것 같고요. 바이 아시아 차원이라는 거죠. 한국의 여러 가지 정책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사실 그 뭐 전 세계 웬만한 주요 증시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배당 안 주는 나라죠.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제 외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 주가 올라서 차익을 먹겠다는 투자자도 있지만은 또 배당으로 꾸준히 이제 캐시를 받겠다 이런 투자자들도 있는데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력이 생기게 되죠. 그런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가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이후에 좀 회복될 그런 확률이 생겼다. 확률이 높아졌다가 아니고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우리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은 지금의 저성장은 그냥 단순한 그냥 경기 순환상의 어떤 저성장에 불과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없고 계속 저성장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성장이 오고 있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이미 나오고 있죠.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확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강세도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올라오는 업종들이 중국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뭐 철강, 금속, 은행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를 7% 이상 이제 월간으로 상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그런 쪽에서 조금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이번 주에 좀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보면요. 과거에는 미국 주가하고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 주가하고 상관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졌고 따로 놀죠. 최근 중국 주가하고 상관지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최근 25일도 보니까 0.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 주가가 오르는 것도 우리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경제팀에서 배당 정책을 하겠다 뭐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대주주들한테 배당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세제를 좀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을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기업에서 돈을 꺼내는 게 일종의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꺼내는 순간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떼이게 되니까 차라리 안 꺼내고 그냥 두겠다 이런 그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그 뭐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게 되면은 대주주들 입장에서 대부분 아마 최고 세율을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해 주면은 좀 세율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낮은 세율을 선택해서 좀 꺼내기 쉽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그렇죠. 따로 떼가지고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관계없이 이것만 그냥 요것만 가지고 정률에서의 세금을 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연기금들한테 이제 배당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연기금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배당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뭐 형태 그게 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아집니다. 뭐 공시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제한이 생기는데 그거를 좀 면제시켜주겠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고 해서 뭐 전체 그 순익 난 거 중에서 뭐 배당, 투자,
그다음에 임금 인상분 뭐 이런 것들이 일정 구간을 넘게 되면은 이제 일정 구간을 미달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을 저는 정부가 뭐 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시장에 맡겨놨으면 어떨까. 방금 천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상장 주식을 7%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2, 3년 내에 거의 10% 가지고 있을 더 거예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거든요. 예,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 배당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배당이 증가했을 때 과연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느냐 이게 남아 있는데 이것 좀 제가 수전증 있어가지고 또 하나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들어드리는 건 잘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주당 배당금하고 주가하고 그려놨는데요. 네. 뭐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배당금이 늘었고 또 배당금이 올라가면 주가가 더 올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배당금이 1%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주가지수 코스피가 한 1.1% 오르거든요. 근데 작년에 주당 배당금이 384원이었었어요. 오히려 배당금이 2008년 이후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배당금이 만약 500원이 넘는다면 주가가 2,800, 3,000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과연 기업이 그렇게 배당을 줄 것인가? 예, 그거는 계속 논의해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배당금과 주가가 이제 같이 가는데 그럼 500원이 가야 된다. 그래야 예. 3,000이 간다. 예, 500원 가면 한 2,800 정도 가고요. 예. 예, 그다음에 540원 가면 이제 뭐 3,000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점상에서 보면 저는 이 정책의 어떤 갑론을박을 떠나서 괜찮은 시점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를 주도하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주도하는 건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7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외국인이 이제 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더 이상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글로벌 MS를 이 정도 가져가는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펀더멘탈이 안 변하고 주가에 대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나쁜 선택이 아닐지 모르지만 또 어쨌든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 그냥 500원 유지하겠다 이거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나요? 이거 안 주가가 떨어지죠. 이건 좀 황당한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아마 삼성전자가 뭐 연말 배당을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연말 배당으로 가겠죠. 예. 적극적으로 배당 안 늘릴 것 같지 않아? 우리? 일단 뭐 공기업 중심으로 가겠죠. 지금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공기업들 중심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뭐 현찰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유통업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기관들 자금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씩 컬러를 바꿔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정부의 압박 때문에 뭐 빠른 속도로 늘리는 그런 그림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일부 뭐 그 연구소에서 시산을 해봤는데 그 70% 정도, 그러니까 순이익의 70% 정도를 배당이든 임금 상승이든 뭐 투자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그룹에서는 뭐 그다지 별로 그렇게 비용 증가가 세금 증가가 없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좀 그 세금이 그렇죠. 증가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60%로 좀 규정을 완화시킨다 그러면은 삼성그룹 쪽에서는 뭐 세금을 더 내야 할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주식을 사야 되나? 어, 어쨌든 예. 자 여기 그러면 이제 배당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여러 초이노믹스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배당은 별로 못 할 것 같다고 다들 지금 얘기를 하는 지금 거 배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한다면 이제 야. 배당을 기업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3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죠? 우리 저기 을밀대 내기 아, 코스피 어디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그냥 단칼로 찍어. 아니 그 날짜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기준으로 얼마까지? 하반 올해 중에 최고점. 단칼로 예, 찍어. 우리 단칼 좋아하잖아. 2100. 올해 중에 최고점 2100? 예, 올해 중에 예. 거기는. 저희는 하우스 뷰대로 가겠습니다. 2150입니다. 그게 제 하우스 뷰대로 가는 게 그게 제일 비겁한 방법이야. 그거 알아? 그래서 제가 은밀대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 센터장님
법은 다르다. 팔소식 센터장님이 쏘는 걸로 좋아요. 여기는 저도 2,150. 2150, 2150. 얼마까지 보세요? 올해 중에 최고점. 장중고점까지 포함. 예, 저도 한 2,150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절대로 제가 같이 갈 기본적으로 수는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 주가가 2,230 최고점이었는데요. 네. 거기는 못 넘는다. 요번에. 예, 예. 그거는 요번이 아니라 저는 내년도 넘기 힘들다. 이렇게 내년도 보고 넘기 있습니다. 힘들다. 예, 예. 일단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올해 중에 최고점을 말씀해 주시면 예, 됩니다. 올해 중에 이제 사실 또 고점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오르느냐. 네.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좀처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그러시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저는 한 9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9월 중에 한 2,150. 9월 중에 고점을 찍는다? 예, 예. 예, 4분기는 또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테이퍼링 전까지 그러면- 보시는. 예, 10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정말 끝나고요. 예. 네. 특히 저 투자자들이 저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미국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미국 주가가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버블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미국 주가가 조정받으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또 우리 주식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150이 지금 한 분, 두 분, 셋이고 그리고 2100. 저기는 예. 2100이네. 본부장님 말씀 안 하셨나요? 나? 2200이지. 뭐, 안 2,200 못 보면 몰라. 가겠네요. 못 가겠네요. 안 보면 몰라.